네, 2024년 올해 첫 회차 시험이 어제부터 시작했죠. 어제 처음 치른 시험 도면을 복원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기존 이번에 저에게 배운 학생분들이 시험을 치르고 그 기억을 토대로 해가지고 대충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큰 틀의 사이즈는 이거랑 비슷하고, 그리고 속의 구조는 제가 받은 거는 이 위쪽만 받았고요. 이 밑에 쪽은 학생분들이 잘 기억을 못 하셔가지고 이게 사이즈도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정확하지 않고 그냥 대략적으로 만든 거고요. 저희는 뭐 사이즈의 중요한 부분이라기보다는 구조를 만드는데 단면도에 대한 구조 틀과 인면도에 대한 구조 틀을 알아보기 위해서니까 요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제가 지금부터 빠르게 한번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작업을 하실 때 투상이 잘 안 되신다거나 또는 좀 힘들다, 아직 내가 이게 배우는데 이해하기가 좀 힘들다라고 할 때는 평면도의 기본 틀을 만들어주는 게 좋다고 했죠. 전체 사이즈를 보시면 11,500이고 그리고 9,600이죠. 여기서 11,500 그리고 9,600 기존 틀을 하나 완성을 해주시고 이거는 일단은 중심선으로 바꿔 놓을게요. 그리고 뭐 1000에서 한 1200 정도? 요거는 지울 선분입니다. 그리고 항상 평면도는 항상 외벽부터 먼저 만들고 내벽 만들고 하면 편한데 저희는 기본 틀만 있으면 되니까 외벽 틀만. 자, 일단 이 11,500에서 여기서 600만큼 그리고 400, 4,800만큼 들어있죠. 이렇게 600만큼, 4,800만큼 좁을 한번 들어가 봅니다. 자, 여기서 4,800만큼 들어와 있고 그리고 600만큼 들어오고 일단은 외곽 틀만 그냥 두둑 잘라버리면 되고요. 자, 그리고 반대쪽도 1,500에 1,500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는 여기서 지금 3,000만큼 들어가 있고 1,800만큼 들어가 있죠. 3,000만큼 들어가 있고 그리고 1,800만큼 들어가고 자, 이렇게 순서대로 그냥 두둑 잘라버리면 되죠. 이렇게 잘라서 표현을 해주고 자, 지금 여기는 이제 반대쪽하고 이쪽하고 4,800, 4,800 동일선상으로 맞춰놨는데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요거는 그냥 복원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비슷한 사이즈구나. 사이즈는 개념치 마십시오. 자, 이렇게 큰 틀을 만들어 놨으면 일단은 얘네들 다 선택을 해서 조인을 해주시고 옵셋 600부터 나가겠습니다. 왜 600부터 나가느냐? 자, 이렇게 600부터 나가면 저희가 숨선부터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 숨선 같은 경우는 선 종류의 축척을 한 2배에서 3배 정도 확실하게 보여주도록 표현해 주시는 게 좋고 자, 그리고 안쪽에서 여기서 이제 벽체까지 만들어도 되긴 되는데 굳이 벽체까지 맞출 필요는 없고요. 그냥 분해를 해서 그냥 요 정도만 가져가셔도 무방하고 외곽 틀이 좀 헷갈릴 것 같으시면 외곽 틀만 이렇게 연장을 좀 해놓으셔도 됩니다. 요 부분이 좀 헷갈린다 그러면 이렇게 자르셔도 되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붕 마를 때 이건 컬러로 제가 방금 만들어 놓은 건데 방금은 아니고요. 좀 됐는데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정중앙쯤 600 들어가고 2,900, 2,000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저 사이즈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럼 여기서 2,900 들어가고 그리고 2,000 들어가고 자, 근데 2,000까지 들어간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지붕마루가 여기 있죠. 자, 여기 지붕마루예요. 기운 잡아서 연장을 해주고 저희는 구분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개인 특성으로 선분의 색상만 살짝 하나 바꿔줍니다. 왜? 구분을 할 수 있도록. 자, 이렇게 큰 틀을 만들어 주었으면 이 큰 틀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 나가면 되는데 자, 요 사이가 이렇게 잘린 거죠. 이쪽으로 보인다. 이렇게 주고 이렇게 뭐 이거까지는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 표기는 해주셔야 되겠죠. 선의 굵기를 안 해줘도 된다는 거고 바깥쪽에 있는 선분은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지우시고요. 자, 기본 틀은 이렇게 만들어 두시고 나머지는 자로 재거나 하면서 여러분들 출력 캐드 파일로 안 줘요. 출력물로 줍니다. A4 사이즈
A4 사이즈로 해서 100대 1로 해가지고 주는데 그건 사이즈를 재시면 돼요. 받으시면. 그래서 스케일자를 가져가는 게 제일 좋고요. 스케일자가 없다 그러면은 이렇게 방한자라도 하나 구비를 해가지고 가져가셔서 저희가 불필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빠르게 작업을 하고, 이건 어차피 시험이니까 빠르게 작업을 하시려면 자를 가져가셔서 재주시는 게 가장 빠르실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큰 틀이 잡혔다. 근데 지금 얘는 동측이죠. 동측이지만 기존에 배운 방식과 똑같이 남측면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개인적 안쪽에 계단이 있죠. 이 계단도 생각을 해두고 만드셔야 되고, 큰 틀로 봤을 때 여기서 이제 높이가 뭐 FL 해가지고 이렇게 또는 GL 해가지고 뭐 써있거나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안 써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나왔을 때는. 자, 안 써있을 경우가 있고 써있을 경우가 있는데 안 써있다 그러면 외부에 이제 계단의 개수를 토대로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계단이 이번에는 4칸이 나왔죠. 자, 4칸이 나왔다 그러면 그 4칸의 계단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동측인면이니까 얘를 하나 그대로 옆으로 곡선을 해주시고요. 얘를 회전시켜 줍니다. 그럼 여기서 인면도를 만들 수 있는 틀이 완성이 되었고, 자, 그리고 한쪽에는 반면도를 만들 수 있는 틀이 완성이 돼 있어요. 지붕마루를 수직으로 바라보도록 해놓고 여기서 그냥 그대로 수직으로 쭉쭉 내려주시면 되죠. 위로 올라가도 되고요. 저는 그럼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살표는 위쪽이니까 여기서 잘려있고 요 밑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위쪽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아래쪽에서 이제 전부 다 가져올게요. 얘는 필요가 없죠, 이제. 자, 요거는 이제 단면선으로 표현을 해주고, 나머지는 중심선으로 표현을 해두고, 자, 그리고 인면도도 애초에 그냥 미리 이렇게 중심선을 가지고 오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상관은 없고, 이렇게 가져와서 살짝 띄워놓으면 구분하기 좀 더 편리하겠죠? 나중에 가져오면 되고. 자, 일단은 이 정도 틀을 만들어 둔 다음에 여기서 이제 높이 4칸이니까 계산기를 두드리면 되죠. 150 더하기 5개. 왜 5개죠? 현관에서 들어오는 입구까지, 현관에서 거실까지 계단 한 칸을 더 플러스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155가 되네요. 155? 155가 아니죠. 150 곱하기 5개. 근데 여기서 750 나왔다고 해서 750 하시면 안 되고, 여기 계단 한 칸 더 있죠. 높이가 없다면 저희는 최종 높이를 주방을 기준으로 높이를 잡아주시는 게 제일 편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750이 아니라 저희가 150에 곱하기 6개. 자, 위에 명령창을 보시면 아시겠죠? 자, 이번 영상부터는 기존에 제가 기초 영상 올린 것처럼 위쪽으로 올려두었는데요. 위쪽으로 올려두는 게 여러분들 보시는 게 좀 더 편하실 거예요. 작업을 하실 때는 위로 두면 오히려 더 불편합니다. 자, 그리고 900, 그러면 옵셋 900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900만큼 넣어주고, 큰 틀만 잡아주면 된다고 했죠, 항상. 자, 이렇게 큰 틀을 잡았으면 제가 최종 높이를 정한 거예요, 방바닥에. 최종 레벨을 잡았으면, 자, 층고 높이는 2400. 층고 높이는 여기 써있죠? 이거는 A4 용지로 이렇게 따로 드린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기반으로 해서 그걸 다 검토를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층고는 2400이고 2400 올라가자마자 테드리버의 높이 600을 주자. 70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600을 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서 100을 내려서 커튼팟을 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편리하니까. 자, 그리고 이렇게 넣어주고, 그리고 지붕의 물매가 10분의 3.5로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곱하기 1000 해가지고 1000 곱하기 1000, 350 물매를 하나 기준 잡아주고, 자, 그리고 얘를 가져가는데 지붕은 어디다? 가장 먼 쪽이에요. 그리고 먼 쪽이면 여기서 사이즈를 딱 쟀을 때 한쪽은 6000이고 한쪽은 5500이죠. 무조건 긴 쪽에서 먼저 시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이게 유형별로 제가 올려드린다고 말씀드리고 못 올려드렸는데,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이게 두 번째 유형의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150만큼 위쪽으로 올려주고, 그리고 10만큼 두 번 딱딱 올려서 여기서 이제 액체 방수 정도 넣어주시고요.
방수는 20선을 표현을 한다고 했죠. 그리고 마감선을 넣어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연장을 해가지고 기준 잡아주고 그리고 먼저 대칭복사. 자, 일단은 큰 틀을 잡아줍니다. 큰 틀을 잡아주고 이거는 나중에 꼭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지우시면 안 되고요. 자, 그리고 첨언어음이 여기 보시면 첨언어음이 600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것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자, 첨언어음이 600이 나와 있다. 그러면 600 들어가는데 이미 다 만들어 놨죠. 600 나가면 되는데 여기는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 안 보이니까. 여기서 끊어지는 거예요. 자, 얘는 요 선분은 지붕의 틀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고 그 두 번째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로 지워내는 겁니다. 지워내고 여기서부터 만들어 나가시면 되고요. 저는 첨화 반자를 그냥 옆에다가 사각형 만들어서 틀을 만들고 이제 붙여넣는 방식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죠. 자, 이걸 가져가서 이렇게 부착을 해주고 그리고 위쪽은 지우고 기존 틀 잡아서 정리를 해주시고요. 아래쪽은 만드는 김에 물끊기 홈까지 같이 만들어줍니다. 지금 제가 목소리가 많이 잠겨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자,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런 형상이 될 거고요. 테두리 보호. 자, 그리고 여기서 100만큼 내려주고 틀을 잡아줘야 되겠죠. 자, 반자와 이렇게 틀을 다 잡아줍니다.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다가 그 의문은 나중에 다 풀어드리니까 그냥 일단은 쭉 따라 해보세요. 자, 그리고 반대쪽 뭐 대략 한 이 정도까지 표현할 거야. 요거는 그냥 기준으로 두고 자, 그리고 빠르게 작업을 하시려면 기와장부터 외곽부터 이제 외형부터 다 만드셔야 돼요. 외형부터 다 만들어 주셔야 되니까 기와장 만드는 방법도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여러분들께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할 때는 뭐 만드는 방법 여러 가지 다 보여드리지만 제일 효과적인 방법 그리고 효과적이라기보다는 명령어를 이건 연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명령어를 많이 쓰고 연습을 숙달하기 위한 기능이 얘가 제일 효과적이다라고 해서 저는 이걸 쓰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쓰고 있어요. 자, 그리고 270 정도 복사를 해주시고 여기서 20만큼 스트레칭을 늘려주고 얘는 왼쪽으로 기고 있으니까 방향을 잡아서 레퍼런스를 써줘야 되죠. 자, 그리고 카피해서 300 넣어주고 여기서 플랫만 이용을 해주면 편하게 제작을 할 수가 있죠. 야, 그냥 나중을 위해서 조인을 해버린 거고 안 해도 상관이 없다고 했죠. 자, 그리고 그룹은 배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주셔야 되고 자, 그리고 피복의 두께 제가 이 피복의 두께가 미장을 20만큼 했으니까 피복 두께만큼 들어가서 시공을 해줘야 된다. 오케이. 자, 그리고 로테이터를 이용해서 얘는 오른쪽을 키고 있으니까 레퍼런스 쓸 필요가 없죠. 경로 선택해주고 간격은 300 남는 건 버리고 만약에 이렇게 딱 배치를 했는데 여기서 튀어나간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죠? 한 두세 개, 세 개, 네 개 정도만 버리시고 경로별을 다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280 정도 주고 아이템을 잠시 끊어가지고 한 4개 정도만 편할 거야. 위에서부터 기준 잡아서 살살살 내려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 선택하고 대칭 복사 해준 다음에 위에는 대략 뭐 한 50 정도를 주고 양쪽으로 한자가 되도록 전체가 300이 되도록 표현해 줍니다. 자, 그리고 하나, 둘, 셋, 3줄모를 이용해서 만들어주고 20씩 표현을 해준 다음에 다 선택해서 그냥 잘라버리면 되죠. 또또또똑 잘라버리자. 자, 이렇게 잘라주고 자, 그럼 앙키아가 3켜가 됐고요. 얘는 뭐 70에서 80 사이로 만들어주시면 되고 한자의 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름이 150 정도 되도록 만들어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용머리 기화라고 저희가 통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름은 한자가 되도록 300이 그럼 반지름이 150 되겠죠. 자, 얘는 그냥 교재에 흔히 나오는 사이즈대로 그냥 들어갈게요. 대략 뭐 80. 이것도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생긴 모양이 기화가 있죠. 이거는 300이고 150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직경이. 얘는 300, 얘는 150. 뭐 이런 식으로 통상 기준 잡아서 만든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도 뭐 제조사가 알지, 저희는 모양을 내는 거니까 저희는 제조사가 아니죠. 구매해서 시공하는 팀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제작을 하고, 시공이라기보다는 저희는 설계를 해주는 사람이니까. 자, 지붕마루 중간에 여기서 이제 저희가 여기 파괴가 되지 않도록 폼자리를 하나 잡아서 모멘트를 이 응력을 퍼트려 줘야 되겠죠. 동동하게. 자, 그리고 이건 뭐 지금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되는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인면도부터죠. 자, 이제 인면도를, 동측 인면도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다 잡아 주시는 게 좋은데요. 지금 동측 인면도 제가 회전을 시켜 놓았죠. 회전 시켜 놓고, 그럼 여기에서 최대한 높이를 산출할 때는 외곽에서 보여지는 부분을 다 그냥 찍어 주시면 된다고 했죠. 보여지는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얘는 투성면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서 이것도 그냥 입체감 있게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엄청 중요하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자, 이렇게. 그리고 큰 틀을 잡아 주었을 때는, 자, 얘가 외형선, 단면선이지만 외형선이기도 해요. 그리고 참고로 레이어를 만들었을 때 여기 인면선도 실질적으로 인면선이 외형선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또 300만큼 들어가고요. 아이고. 야. 이렇게 잘라내고. 자, 그런 다음 용머리, 요거는 이제 수키하죠. 수키하고 여기 수막새가 있는 부분이고, 이 정신면신인데 그냥 이 큰 틀을 잡아가지고 그냥 용머리 기화 이렇게 말씀을 다 드리고 있죠. 쉽게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자, 그리고 150만큼 내려가고 여기서 틀을 잘라주고. 이게 한 번에 용머리 기화가 이 끝면까지 가지고 오면 헷갈리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가져오는 게 덜 헷갈리고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쪽을 다 가져왔었구나. 자, 여기 선택해서, 그리고 반대쪽에는 맨 아래 단면선에 중간점 잡아서 대칭목살을 해주시면 간단하게 제작이 가능하시고요. 자, 그리고 지붕의 높이는 여기서 그냥 가져오시면 되죠. 자, 일단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이쪽인데 반대쪽이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 두 개를 위에 만들어 놓으셨으면 그냥 쭉쭉 당겨 오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골조로만, 약식으로 골조로만 가져가시는 게 이롭다. 하나, 둘 찍어주고, 처마 돌림은 200이었죠. 그럼 여기서도 아래로 200, 200 내려가고, 자, 둘 다 600이니까 되게 가까워요. 그리고 길고 짧고, 여기는 길고, 여기는 짧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일단은 대충 다 잘라버릴게요. 그리고 이 중간점과 벽체 라인 가지고 온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정리해 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잘라내고. 자, 그럼 지금 하나 완성해요. 이것도 잘라내고. 그리고 뒷부분이 보이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봤을 때 뒷부분은, 얘는 보이려나? 이쪽은 보이죠. 자, 보인다면 보이는 부분, 근데 이거는 잘려있는 단면이기 때문에 가지고 오시면 되겠죠? 잘려있는 단면이 아니었구나. 잘라냈던 부분을 다시 살짝 연장을 해서 가져오시면, 자, 여기서 offset 200. 어라? 죄송해요. 이게 실수하는 것도 여러분들 보시는 게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통편집으로 영상을 올려드리는데요. 누구나 사람은 실수를 합니다. 근데 실수를 했을 때 그걸 어떻게 대처를 해가지고 잘 표현을 하느냐, 그게 가장 큰 경험이겠죠? 자, 여러분들 만약에 실무 또는 시험을 칠 때 누구나 다 실수를 할 수도 있는데, 그 실수하는 부분을 처음 접해보시면 당황스럽고 겁이 나고 두렵고 막 그래서 별의별 생각이 다 나고 하실 텐데, 막상 알고 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상도 좋은 것만 제가 녹화해가지고 찍어드리면 되지. 근데 그게 여러분들께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특별판으로 이번 주에 시험을 치르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원래는 제가 시간 들여가지고 6개 유형별로 해가지고 큰 틀로 해서 그냥 만들고 CAD 그냥 정리한 다음에 3D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시간도 별로 안 되고 제가 지금 몸 상태도 그렇게 좋지가 않고 해가지고 자 일단 말을 하면서 쭉 해봤어요. 자 그리고 맨 밑에는 에펠 레벨이 있는데요. 그냥 에펠 레벨 일단 하나 기준 가져오세요. 근데 얘를 쓰면 안 돼. 여기서 봤을 때 얘를 쓰면 안 되고 일단 기준 틀은 잘라서 표현만 해둘게요. 이제 써도 된다. 동측이니까. 자 이렇게 기준 틀을 가져왔는데 인면도는 이 정도만 만드시면 크게 뭐 변화하는 게 없죠. 창문만 만들어 주시면 되니까 이거 엄청 쉽게 나왔어요. 인면도 너무 쉬워가지고 쌤 이게 맞는 건지 너무 쉬워가지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한 분은. 자 그리고 여기 자 다시 단면도로 넘어옵니다. 단면도로 넘어오셔가지고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큰 틀 잡는데 지금 시간이 약 한 20분 걸렸거든요.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20분이 걸린 거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이거 연습을 많이 하셔서 가시면 큰 틀 잡는 데는 뭐 한 10분이면 되실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단면도를 하나 완성을 다 해 나가시면 되는데 자 이제 700만큼 내려가고 기초도 만들어 주시는 게 이렇겠죠. 그리고 300 그리고 250 내려가 주시고 자 그리고 200만큼 나아가서 이걸 하나 잘라내고요. 그리고 100만큼 나아가서 또 다 잘라내고 순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잘라내면 됩니다. 아이고 대칭 목사 어라 밑에는 이제 미창 콘크리트가 들어가죠. 미창 콘크리트 50에서 60 정도 넣어주고 자 그리고 이거 하나 다 완성을 했으면 얘는 일단 중간에는 뭐 벽체가 없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속에 없으니까 이 도면을 보셔야 되겠죠. 자 이 도면을 보시면 지붕말에서 2000만큼 들어가서 이 계단이 들어갑니다. 자 그럼 2000만큼 들어간 위치를 잡아줘야 되겠죠. offset 2000만큼 들어간 위치 자르기 전에 땡겨 올 걸 그랬네. 자 2000만큼 들어가는 위치가 들어가는데 이 벽체 위치가 있고요. 이게 여기 계단이 끝날 수도 있고 여기 계단이 끝날 수도 있는데 저는 요 라인에 그냥 대충 그려놨어요. 그럼 그림에 따라서 그냥 맞춰줘야 되겠죠. 아마 여기가 아닐 거예요. 이 그림은 그냥 제가 대충 그냥 빠르게 만들려고 했던 거니까. 자 저쪽이다 그러면은 내벽은 1.0B니까 그냥 대략 뭐 100 정도 안쪽으로 들어가서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선분은 중심선은 남겨두셔야 됩니다. 남겨두시고 자 그리고 저는 여기가 이제 마켓 이 구조로 뭐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아이고 여기에 내벽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야 잘라내고 자 그리고 계단이 지금 4칸이죠? 4칸이고 계단이 잘려있는 면까지 다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럼 계단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선은 요 맨 위에서 저희가 난방, 바닥 구조부터 만들어 줄게요. 자 30만큼 내려가서 보호 몰탈이죠. 그리고 그 바로 밑에는 60만큼 주고 콩작을 다진 거 온스파이프의 공간. 자 그리고 바닥 보온재 85만큼 그건 어디 있죠? 시험장에 꼭 확인해 보시라고 했죠. 바닥에 보온재가 85가 들어간다. 아니 이게 올해 시험이 바뀐 출제 기준이 바뀌었는데 물론 3D 모델링하고 영상 제작은 그건 영구적으로 무기한 연장이 되었어요. 그 연장이 되어가지고 언제 바뀔지 모르고 근데 이것 정도는 지금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야? 시험에서? 이거 규격이 다 완성이 돼 있는데 이거 참 일 안 하네? 혼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이렇게 얘기했다가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85만큼 내려가고 바닥 보온재 자 그리고 슬랩 두께 뭐 150만큼 내려갈게요.
자, 이렇게 내려가고. 그럼 큰 틀이 하나 잡혔죠? 자, 이렇게 잡혔는데요. 저는 과감하게 해서 그냥 뚝 잘라버릴게요. 자, 이 부분은 어디죠? 주방이죠. 자, 일단 주방 구간을 기준으로 해서 뚝 잘라버렸는데, 이걸 또 어떻게 할 거냐. 콘크리트가 이렇게 쭉 나오고, 여기에서 이제 150이라는 기준을 잡아주었잖아요. 여기. 저는 요 최종 높이를 잡았으면 여기도 높이를 잡아줘야 되고 여기도 높이를 잡아줘야 되는데, 일단 기준을 잡았으면 이 콘크리트에서 쭉 나가는 게 아니라 얘를 P 하나 해서 넣어주시고, 자, 그리고 여기서 그냥 150만큼 내려갈게요. 자, 이렇게 150만큼 넘어가게 되면 여기서 다 잘라내고요. 라인 실행해서 계단 좀 잡아주고, 그리고 이 선부는 이제 마감이 되는 거죠. 그럼 실질적인 최종 높이는 GL 라인에서 여기까지는 몇이 된다? 90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의 높이도 지금 저는 750을 맞췄는데요. 높아도 되고 낮아도 돼요. 근데 그냥 기준 잡은 것 뿐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150 그건 아니에요. 계단이라는 건 저희가 물매 기준으로 잡습니다. 각을 잡아요. 각, 물매. 뭐 10분의 1, 뭐 10분의 2, 뭐 이런 식으로 지붕 만들듯이. 그렇기 때문에 뭐 개수를 해가지고 150 10개 뭐 그렇게 계산을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그렇게 안 합니다. 자, 그리고 그냥 지금 이렇게 큰 틀을 잡혔으면 현관 쪽도 만들어 주셔야 되잖아요. 자, 현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콘크리트 빔에서 그냥 그대로 들어오고, 자, 이 두께가 바닥 복도 또는 현관 바닥에서 그리고 거실 바닥까지 레벨 높이가 잡히는 거죠. 자, 그런 다음 여기도 이제 자로 재봐야 되겠죠? 저 그냥 깔끔하게 재볼게요. 이것도 맞는 게 없어요. 제가 그냥 대충 한 거예요. 자, 중심선에서 저는 1400. 근데 이게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자로 쟀을 때는요, 그냥 바깥쪽 큰 틀을 잡으세요. 자로 재기 쉬운 곳에서 재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2300이네. 자, 그러면 없애. 2300. 들어가 주시고요. 계단 한 폭은 외곽에서 300로 나온다. 그럼 4개씩 들어가고. 자, 이 중에 하나만 잡아주시고요. 자, 콘크리트 윗단을 가져가셨으면 여기에서 이제 디바이드를 이용해서 개수는 4개. 계단이 4개니까. 자, 그리고 나서 정해주시면 계단이 완성이죠. 자, 그리고 플랫을 이용해서 그냥 하나 둘 올라가시면 최종 완성이 되고요. 이게 계단 만들기. 참 쉽죠? 자, 그리고 옵셋 150만큼. 이렇게. 이게 계단 물매죠. 자, 그리고 여기서 얘가 매력하고 프레임 잘라내고 여기서 또 150만큼 들어가고요. 자, 그럼 기준 틀이 잡혔고 여기서는 뭐 대략 한 300 정도 내려서 완벽한 건 대략이에요. 그리고 접속까지 만들자라고 했죠. 비창 콘크리트하고 그냥 뚝뚝뚝뚝뚝 잘라가지고 만드시면 되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만들어버리면요. 이렇게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는데 실무에서는 이렇게 쓰시면 계단이 높이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30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자, 그러면 계단이 자 보세요. 얘는 173이 나오고 얘는 143이 나오죠. 이게 마감을 먼저 치고 쓰는 것과 안 치고 쓰는 것의 차이인데 기존에는 이 전 영상에서는 제가 마감 치고 했던 계단 안 나왔었나? 자, 계단을 좀 FM으로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시험 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자, 근데 FM을 한다 그러면은 좀 이쁘게 넣고 싶다. 그냥 FM이라기보다는 이쁘게 넣고 싶다. 그러면 마감을 기준으로 해서요. 얘를 버리고 이 마감 기준으로 다 따줘야 돼요. 이 마감에서 등분을 해줘라. 여기서 몇만큼, 4개만큼 등분. 자, 마감에서 등분을 해주어야지 높이가 겉보기에 딱 맞아떨어져요. 여기서. 그럼 이렇게 맞춰주시고 여기가 최종 높이였죠?
얘를 기준으로 들어갈게요. 이게 좀 헷갈릴 수 있겠다. 자, 해서 하나 둘 하나 둘. 저는 지금 이거 처음 찍는 건데 뭐 NG고 뭐고 일단 지금 시간도 없고 하기 때문에 실수하는 건 실수하는 거대로 그냥 쭉쭉쭉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아두는 거죠. 그리고 요 끄트머리도 지금 2300이라고 했는데요. 2300 그냥 그대로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300만 30해서부터 넣어도 상관없는데 큰 의미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조인 한 다음에 옵셋 30 안쪽으로 밀어 넣은 다음에 안쪽 밀어 넣은 걸 골초로 바꾸고 조인을 풀어버리면 그러면 그대로 똑같죠, 모양은. 자, 이렇게 모양이 똑같이 나오게 되고요. 그냥 아래만 잘라야지. 자, 그럼 계단이 이렇게 하나 완성이 됐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자? 옛날 쌍팔년도가처럼 안 해도 돼. 그냥 성토다짐 하나 클릭해가지고 해주는 게 제일 편하겠죠. 그리고 얘는 항상 해치가 돼 있어야 되고요. 해치가 가는 선이죠. 저희는 스케일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0이 10mm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20 정도를 주어야지 출력을 했을 때 이게 고르게 잘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기준을 잡아주시고 자, 일단 계단 만들기. 자, 이렇게 계단을 만들고 난 뒤에 그리고 이 안쪽에 보시면 지금 현관문이 현관이 들어가는 위치 있죠. 자, 이렇게 그리고 중문이 없죠. 지금 제가 내려온 거는 요 선이었죠. 중심선. 저 위에 이렇게 만들어 놓았으니까 그냥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내려온 거고 자, 이 라인에서 안쪽으로 200만큼 더 들어가라. 200만큼 더 들어가라. 근데 저는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는 보이는 면이기 때문에 뭐 기초를 만들 필요가 없죠. 1.0B만 간쪽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것도 뭐 잘라서 이렇게 다시 하셔도 되고 또는 뭐 브레이킹 하셔도 되고 자, 저는 이거는 1.0B만큼 들어갔죠. 1.0B. 자, 그리고 offset 그냥 뭐 한 30 정도 앞으로 볼록 튀어나오고 아래에서 벽돌 단수에 맞춰서 올라가셔도 됩니다. 아이고 뭔가 이상하다 했다. 밑에 바닥 보온재죠? 바닥 보온재까지 다 잘라버려야 되죠? 자, 그리고 아래에서 뭐 60 두 개 정도 들어와 주시면요. 이건 원래 해치로 나오는 게 제일 편리합니다. 이거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지금 이 전체적인 높이 콘크리트가 있고 바닥 보온재까지 표현했을 때 뭐라? 그래서 55mm 정도 나오는데 여기 위에다가 이제 목재라든지 또는 석재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턱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턱을 만들어주고 이거는 해치를 넣어도 되고 이렇게 선을 그어도 상관없습니다. 벽돌을 2단 정도로 올려줘요. 올려주고 그럼 이 뒷부분은 이제 얘는 마감선이 되겠죠. 이 특선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얘는 해치를 그냥 넣어주시고 솔리드 해가지고 클릭하고 스케일은 10만큼 자, 그리고 위에도 똑같이 넣어주는데 위에는 소재가 틀려요. 그러니까 90도로 회전시켜서 만들어주는 거죠. 자, 이렇게 마감을 해주고 이 앞쪽에는 20만큼 20에서 30 정도 탈마감이니까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어느 선까지 여기 골조선까지 일단 가져오고요. 항상 바닥을 다 깔고 나서 타일을 이렇게 잡아주기 때문에 바닥부터 다 넣어주는데 여기는 현관이니까 뻥 뚫려 있는 것처럼 이렇게 쭉 만들어주는 거예요. 콘크리트 모양. 자, 그리고 옵셋 아래는 밑창 콘크리트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200만큼 잡석 다시 똑같이 만들어줍니다. 제가 콘크리트 만들고 이걸 미리 안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혼동을 하셔가지고 잡석 다짐이 콘크리트인 줄 알고 뚝 잘라서 이게 어떻게 하지 막 그렇게 실수하시는 경우가 많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따로 보여드린다고 했죠. 구분을 다 짓고 나서 골조부터 이렇게 구분을 다 짓고 나서 해주셔도 늦지 않다. 자, 그럼 바닥면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먼저 큰 틀을 잡았을 때. 자, 그리고 위에 테두리보도 일단은 만들어 주셔야 되죠. 190만큼 안쪽으로 들어가고 자, 수평 부재는 150만큼 수직 부재는 190만큼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된다고 했죠. 자, 여기서 잘라내고 자, 그리고 60만큼 두 번 나가면 끝이죠. 지금은 단열재가 120짜리
고정으로 나와 있으니까. 여기는 스케일을 저희가 라인 타입 스케일을 저는 10을 기준으로 설명드리죠. 교재는 아마 15인가 나와 있었을 거예요. 성한단 교재를 기준으로 잡았으면. 저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10으로 썼기 때문에 그냥 10으로 쓰는 것 뿐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첨화 반자가 들어가죠. 자, 첨화 반자 위에는 저희가 한치 오픈 각재라고 하는데요. 얘는 45에 45짜리 제가 들어가고, 아래는 이것도 몰딩이라고 하고, 반자. 자, 반자 돌림이라고 하는데요. 이 반자 돌림은 통상 저희가 현장에서는, 실무에서는 천정 몰딩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천정 몰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반자 돌림의 사이즈는 다양해요. 엄청 다양합니다. 그래서 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를 만들어 주는 건데, 실제로는 청어 반자에는 이걸 쓰지 않아요. 이 사이즈는. 저에게 오프라인으로 배우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자, 그리고 실제로 따지면 얘는 인면선이 맞습니다. 보이는 투성면이기 때문에 보이는 외형 같은 인면선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볼 수 있으나, 이것도 똑같이 딱 이어져, 뭐 무조건 법 이런 거 없어요. 응? 마감을 내가 투상처럼 하겠다라고 하면 그게 답인 거고, 응? 무조건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 단 뜻은 꼭 알고 쓰셔야 돼요. 얘를. 여기서 인면선, 하면서 인면선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외형선을 토대로 표현을 해주는 거구나. 외형선에 인면선을 명칭을 해가지고 넣어주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자, 일단 이렇게 만들어주셨으면 이제 현관 입구 쪽에도 큰 틀이 다 잡혔죠. 자, 큰 틀이 잡혔고, 그럼 여기 현관문도 넣어주셔야 되죠. 자, 현관문은 저희가 대략적으로 한 사이즈도 그냥 90, 뭐 120 이렇게 들어갈 필요 없이 그냥 100 해두셔도 돼요. 이게 45짜리 하나 만들어주시고, 위에 사령은 15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35mm 정도 들어갑니다. 안쪽도. 그래서 문턱을 하나 만들어주시면 되죠. 표현을 해주시고, 이거는 최종 완성이죠. 이게 LC 해가지고 만들어주고, 노란색으로. 자, 그리고 여기는 프레임이 연결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얘는 무슨 선? 바로 이거 인면선이 되는 거예요. 인면선. 원래는 인면선이 맞습니다. 근데 저는 깔끔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조금 더 가늘게, 선의 굵기를 조금 더 가늘게 입체감 있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주는 것 뿐이고요. 자, 이렇게 넣었으면 얘를 중간점 잡아서 볼줄에다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잘라라. 얘는 겹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당기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2100만큼 위로 올려준데 마감해서 2100만큼 올리시면 돼요. 그리고 얘를 그대로 쭉 올려줍니다. 무엇으로? 스트레치로. 연장선을 쓰시면 되고, 위에 남는 공간은 이걸 그대로 또 카피하시면 돼요. 카피하시고 일로 와. 자, 외관으로 봤을 때 이 프레임이 사이즈가 똑같아야 되니까 튀어나온 거면 그냥 툭 잘라버리면 똑같은 사이즈가 되겠죠. 저렇게 조인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그 라인을 연결을 해가지고 고정창을 만들어줍니다. 줄임말로 고창이라고 하죠. 이렇게 고창을 만들어주고, 프레임은 요즘 안 짜도 돼요. 뭐 50, 30 정도 또는 50에 뭐 35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도 되고, 그냥 옛날부터 이렇게 썼으니까 그냥 이렇게 쓰자 하고 그냥 넣어주는 거고. 자, 그리고 프레임이 있으면 이 뒷면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겠죠. 그리고 중간에 글라스도 표현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이 보이는 부분은 다 무슨 색? 선의 굵기를 주기 위해서 마감선으로 좀 가늘게 넣어주고, 중간에 유리는 두꺼운 선으로 표현을 해주셔야 되죠. 이렇게 되면 이제 마감이 다 쳐지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 자, 이제 내벽으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되죠. 자, 얘도 정리를 해주시고, 아이고, 끊어버렸다. 끊으면 안 되는데. 자, 여기서 왜 얘를 마감을 했냐면, 이 벽면, 투상면이 무엇으로? 아이고, 인면으로 표현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인면으로.
왜 인면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야 되느냐? 보이는 벽면이니까. 이걸 원래 이제 제가 3D까지 다 해가지고 그때 이 오프라인 교육에서는 제가 3D로 해서 같이 보여드리면서 하고 한 번씩은 보여드리고 하는데 지금 온라인에서 원래는 이것도 해주면 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 게 벌써 40분이 지났네? 자, 속도를 조금 내야 될 것 같은데 네, 여기. 자, 컨트롤 잡아주고 자, 그리고 이제 위에 지붕 단자는요 거실 그리고 부엌 그리고 부엌도 지금 이게 연결돼 있지 않죠. 연결 안 돼 있습니다. 기초를 만들었다면 이거 그냥 잘라버리셔야 돼요. 아이고야. 이거 그냥 똑똑똑 잘라주셔도 되고 자, 이거는 무엇을 할 거냐? 얘가 200 사이즈로 들어가니까 200짜리 인방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인방볼을 이렇게 하나 넣어주시고요. 자, 인방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X 표시로 구조재이기 때문에 주요 구조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고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라인 하나 쭉 따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도면을 봤을 때 자, 이쪽을 보면 이 신발장이 들어가고 계단 하나 들어가고 문짝 2개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안 보이죠. 그럼 끝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여기는 미장을 하고 벽지 마감을 했다라고 판단을 할 때 들어가는 거고 봐. 자, 마감을 여기까지 이렇게 마감 치고 들어갔다라고 표현을 해주셔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자, 오늘 이렇게 마감을 쳐가지고 여기 계단이 한 칸이 있다. 업을 딱 잡아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형성물이 다 완성이 된 거고 그리고 반대쪽에는 라인이 보이죠. 여기 벽체 라인이. 자, 벽체 라인이 보이니까 벽체 라인은 보이는 부분 여기도 20만큼 옵셋 해가지고요. 스페이스만 대충 뺄게요. 잘라내고 얘는 보이는 면이니까 인면선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디까지? 여기까지. 근데 지금 여기는 잘림면이란 말이죠. 이 부분까지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잘리면은 마감이 표현이 돼 있어야 되겠죠? 네, 이거 왜 지웠냐? 표현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미장은 반자까지만 틀을 짜죠? 자, 이렇게 잘라버리고 표현을 해주고 자, 여기는 잘려있으니까 이렇게 잘려있다 마감을 해주고 여기는 보이는 면이기 때문에 투상면을 넣어주셔야 돼요. 여기는 그냥 일자의 벽면이니까 표현을 하시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주방과 거실 그리고 현관까지 구분이 다 지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위에 반자 같은 경우는 굳이 층을 나눠가지고 들어갈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 그렇게 나뉘어지는 곳마다 넣어주는 거죠. 자, 여기 청어 반자를 실내 공간에 쓰이는 반자하고 똑같은 사이즈로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편하게 작업하기 위해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기준 잡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그래서 기준을 잡아주는데 지금 제가 이거 1시간 되는데 이거 1시간짜리 날라가면 저 이거 안 올릴 거예요. 이제 영상. 이게 저도 영상을 작업하는데 스튜디오가 정확하게 있다거나 그러면은 뭐 편하게 뭐 마음 편하게 이렇게 작업하고 하겠지만 제가 지금 그런 사정이 안 되어가지고 주변 잡음이 너무 심합니다. 그건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반자 틀 같은 경우는 여기서 경로배열 쓰시면 간단하게 배치를 할 수 있죠. 간격은 450만큼 쭉 배치를 해주고, 자 그리고 반대쪽에는 여기서 한 2개, 3개 정도, 뭐 4개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그냥 넣어주시면 되고요. 넘치는 건 지우시면 되고, 자 그리고 라인 해가지고 외곽 쪽부터 계산해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2칸마다 하나씩 여기서 45로 해주시고, 이것도 똑같은 방법이에요. 어레이 해가지고 경로하고 하나 잡아주고, 간격은 얘는 900이죠. 딱 들어가고, 넌 버려. 겹친 건 그냥 버리시면 되고요. 한 2개 뭐 이렇게 해서 끝점 해서 그냥 복사해 주시면 되고요. 하나만 가져와도 되겠죠. 자 그런 다음 여기서 이제 위에 이 부분도 정리를 해 주셔야 되죠. 라인 실행해가지고 move 선택. 자 그리고 이 위쪽에 저희가 무엇이 있죠? 지붕에도 단열재가 있죠. 자 그러면 단열재 180이었죠? 180 나누기 2만큼 옵셋해서 넣어주는데, 이것도 편하게 하시려면 잠시 선택을 하셔가지고요. 조인을 해주시고 들어가시면 편리하겠죠. 한 번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2012 버전 이후부터 조인이 새롭게 변했는데, 그 조인이라는 영역은 너무 좋았다, 너무 좋아졌다 라고 했죠. 이렇게 쓰시면 간단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단열재로 바꿔줍니다. 단열재를 바꿔주고, 자 그리고 선택을 하고 난 뒤에 여기서 사이즈를 0.9 정도 살짝, 200일 경우에는 안 바꿔주셔도 돼요. 스케일이 만약에 저랑 스케일이 같을 경우에는. 자 근데 이렇게 넣어주고 나면은 요 녀석 때문에 얘가 연정할 때 힘들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잠시 단열재만 레이어링 해주시고요, 연장을 쫙 해주세요. 이때는 퀵모드 쓰시면 훨씬 편리하겠죠. 다시 켜주시면 되고, 그럼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그냥 뚝뚝 잘라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로 대충 잘라내고요. 자, 이렇게 잘랐다가 너무 많이 잘랐다 그러면 이 스트레처를 이용해서 연장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게 분해를 해버리세요. 그냥 일반 선으로. 꼭 그렇게 돼 있지 않아도 되고. 자, 그걸 배치를 해주고 난 뒤에 이 아래 얘도 선택해서 가져가야죠. 자, 위에선 달대 바지 넣어주셔야 되죠. 자, 달대 바지 위에 여기에서 이제 45도만큼 이렇게 잘라주는 거면, 아이고, 요거는 앵커볼트를 표현하기 위한 기호, 약식으로 만들어주는 기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것도 파란색으로 가능성을 넣어주시고, 정확하게 해줘서 스트레치로 해서 20만큼 랭성을 써도 되고, 자 그리고 클릭하고 여기서도 마이너스 90만큼. 자 그런 다음 얘를 선택해서 move, 클릭 아래로 놓쳤죠. 자 오늘 이렇게 하나 완성이 되고, 자 오늘 얘를 선택을 해가지고 얘도 마찬가지 여러 개가 있을 때는요 그냥 어레이 하는 게 제일 편리합니다. 뭐야, 자 어레이를 한다는 거는 선택을 해서 얘야 어레이 하고 여기서 또 경로별 들어가고요, 왼쪽을 선택해주고, 아이쿠 얘는 어레이가 아니죠? 카피합니다. 카피가 훨씬 편리해요. 자, 카피를 한 다음에 기본점은 여기 하나 위에 이 달대를 선택을 해주시고 배열을 해주시고요. 개수, 내가 선택한 개수 포함해서 1개, 2개, 3개, 4개. 자, 그러면 4개 넣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바로 한 칸 바로 옆에 있는 위치를 클릭해 주시면 쫙 들어가죠. 자, 여기에서 이제 배열을 할 때 카피, 참고로 스케치업 같은 경우는 내가 선택한 객체를 뺀 값을 넣어주셔야 되고, 배열할 때 캐드는 내가 선택한 객체를 포함한 개수를 넣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이것도 클릭해서 배치해주고, 자 반대쪽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냥 시험일 때는 큰 상관은 없는데요, 그래도 맞춰주는 게 낫겠지. 자 안쪽에 넣고 선택해서 얘를 배칭 이동해 주시면 되죠. 자 그리고 카피해가지고 한두 개밖에 없는 거는 그냥 가져가서 이렇게 카피를 해주시면 되죠. 이해가 좋다.
자, 이렇게 배치를 대충 해주시고, 여기 뭔가 이상하다.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뭔가 좀 언밸런스하죠? 저는 이거 가져와서 평평한 면에 모치라고 다 달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다 딱 넣어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하나 다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였고, 그럼 지금까지 최종적으로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럼 해치만 넣어주시면 되죠. 자, 그리고 이 윗부분도 이렇게 완성을 했는데 이게 위로 올려가지고 일자로 들어가도 돼요. 일자로 들어가도 되는데 저는 그냥 모양을 넣기 위해서 이렇게 넣은 것 뿐이고, 이 정도는 자율적으로 제가 이렇게 횟수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 골조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자, 그리고 이 앞쪽에 지금 여기 보시면 신발장이 있죠? 자, 신발장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저 라인에 있으면. 저는 신발장 어디까지 만들 거냐면 그냥 요 라인 그냥 뚝 맞출게요. 자, 신발장. 신발장도 보여지는 골조선이기 때문에 일단은 뒷면으로 들어가고, 저는 그냥 요 라인으로 기준 잡을게요. 이 라인 기준 잡거나 또는 이 앞쪽 기준 잡아도 무방합니다. 여기 앞쪽으로 잡고 들어가도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이 전체 길이를 디바이드로 나누세요. 그냥 3. 그리고 카피해가지고 이 왼쪽 거든 오른쪽 거든 여기서 등분해 주시면 그만이고요. 그리고 바닥에서는 대략 뭐 한 100에서 120 정도 넣어서 여기를 150 정도가 돼도 되고, 저는 그냥 100만큼만 좀 심플하게. 자, 걸레바지 위치 하나 잡아주고, 자, 위쪽에도 단자가 있으니까 자, 요 사이에 신발장에도 몰딩이 천정 몰딩이 꼭 있어야 돼요. 없으면 천정을 다 긁어버리기 때문에 위아래로 이렇게 다 기준적으로 들어가죠. 자, 그리고 문짝은 여기서 이제 어떻게 문을 여닫이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닫이로 할 것이다, 여닫이로 할 것이다 표현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항상 여닫이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라인을 이용해서 하나, 둘, 셋 찍어주시고요. 그리고 카피 복사해 주시고, 그리고 대칭 복사. 근데 카피하기 전에 이걸 미리 주문선을 바꿔놓고 나서 카피하거나 했으면 좀 편했겠죠. 지금 제가 2번 멍청한 작업했죠.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가 경첩이 있는 위치고, 그럼 문이 이렇게 열린다, 이렇게 열린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손잡이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손잡이 같은 경우는 통상 한 30 정도 뭐 원으로 만드셔도 되고요. 저처럼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 해가지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냥 끝까지 쭉 해가지고 이렇게 시크릿도어라든지 히든도어 해가지고 이제 락을 이렇게 만들어주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 중간에 그냥 툭툭 자르셔도 돼요. 중간에 툭툭 자른다는 거는 뭐 그냥 잡으셔도 무방하고요. 아니면 뭐 바닥에서 또는 뭐 900만큼 올라가서 여기서 그냥 500 정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양을 낸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잘라내도 무방하고요. 이렇게 잘라내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구분하기는 편하겠죠. 버리고. 자,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신발장이 만들어지니까 이 잘못됐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의미 없어요. 의미 없고 어차피 시험이고. 이렇게 만들고, 이 앞쪽도 마찬가지. 빼먹었네. 자, 마감해서 위에 높이에서 도락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도락은 정면을 보나 측면을 보나 무조건 50에 길이는 200 정도로 만들어서 배치를 해주시고요. 항상 마감으로. 그래서 바닥에서 900이라는 위치 딱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 반대쪽에도 2개를 나누어서 넣어도 되고, 한쪽에만 있어도 무방합니다. 뭐 양쪽을 넣겠다 그러면 이 점 사이 중간 해가지고 대칭 복사를 해주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얘 도어락이 하나 완성을 되었으니까 현관이구나 라고 알아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앞쪽에는 FL레벨 기준까지가 줄기초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FL레벨 기준까지를 줄기초로 잡아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얘를 인면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실제로는 얘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겠죠. 이렇게 여기가 투톤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위에처럼, 이런 모양처럼. 근데 거기까지 표현을 하지 않으셔도 무방하고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문만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 문을 넣겠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문을 1개, 2개가 있는데, 욕실문이 있고 방문이 있죠. 어떤 걸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일단은 지붕마루 기준으로 했을 때 지붕마루에서 지붕마루 그냥 개념 슬쩍 가져갈게요. 자, 여기서 100배, 200만큼. 왜 200인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그냥 바로 시작할게요. 저는 마이너스 900, 높이는 무조건 2100. 이건 보여지는 투성면이기 때문에 인면선으로. 그리고 30만큼 들어가고 얘는 방문이죠. 그럼 요즘은 이제 바닥문 틀이 없는 게 없어야 되니까, 아이고, 스티치 이용해서 얘를 아래로 그냥 쭉 내려주시면 되고, 라인 실행해서 문이 어느 쪽을 열린다 라고 기준만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문양은 가장 간단하게는 그냥 심플하게 150 정도 안쪽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고, 자, 그걸 바닥에서 900 라인, 방문은 동그라미, 현관문은 사각형을 만들자고 했죠. 얘는 대략 한 30 정도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100만 안쪽으로 들어가라. 자, 원 같은 경우는 바깥쪽에서 만들어서 100만큼 들어가면 요 사이 정중앙에 쏙 들어가서 이뻐 보이거든요. 요 사이에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리고 원래는 원칙은 이렇게 원통형 같은 경우는 기준을 잡아 주어야지 저희가 시공을 할 수 있고 치수를 넣을 수 있으니까 중간에 중심선을 넣어주는 게 정석이에요. 그러면 누가 봐도 문인 줄 알겠죠? 자, 문을 하나 만들어주고, 욕실문도 마찬가지인데, 자, 욕실문은 여기 계단 들어가는 중심선에서 200. 그러면 값에 200 들어갈게요. 자, 이거 굳이 만들 필요 있다? 없다. 왜? 만들어 놓은 거 뭐로 만들어? 가져가서 스트레치 이용해서요. 얘는 100만큼 낮춰버리면 되고요. 얘는 뭐 50만큼 낮춰주면 굳이 안 해도 상관없고요. 자, 그리고 전체 폭이 800이다. 그럼 800만큼 쭉 줄여주시면 되죠. 요건 자로 재가지고 보는 거예요. 자, 이거 만들 때 좀 작게 만들어놨거든요. 700 또는 800. 저는 800으로 만들어놨는데, 네, 그러면 이렇게 화장실 문, 그리고 화장실 문 같은 경우는 아래쪽이 문틀이 있어야 돼요. 원칙은. 이렇게 문틀이 있다. 그럼 굳이 만들 필요 없고, 저희가 스트레치라는 명령어만 좀 잘 쓰신다면, 어느 정도 이제 숙달이 되셨다면, 이런 식으로 편하게 제작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자, 단면도에서는 이런 모양입니다. 큰 틀 자체가 요 큰 틀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인면도에 대한 큰 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긴급으로 올려드리는 건데 여기서 문자하고 다 넣어드리면 좋겠지만 일단은 지금 이거 1시간짜리로 그냥 여기서 끊어버려가지고 올려드릴게요. 아, 이런 틀로 만들고, 그리고 아직 시험 기간 중이니까 자, 완성도면은 시험 기간이 다 끝나고 이거 혼날 수도 있어. 자, 그리고 요 위치가 지금 잡혀 있는데 요거는 일단은 계단처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걸레바지 같은 경우는 여기서 120 올라가지고, 걸레바지도 인면이죠. 자, 요 부분은 여기서 그냥 라인 짜주시면 돼요. 요 라인까지. 여기 화장실 근처에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라인 짜가지고요. 그냥 없애버리세요. 그냥 틀로 다 들어갔다. 이렇게 하셔도 무방하고요. 그래서 걸레바지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 얘도 여기까지. 자, 이렇게 걸레바지까지 넣어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여기서 치수를 넣을 때는 참고로 요 라인이 2400이면 딱 맞고요. 여기는 아무 곳이나 찍어가지고 마감해서 마감으로 표현을 해주시고, 여기도 표현을 해주셔야 되겠죠? 지금 이게 100배로 돼 있으니까 큰일 나지. 40배로 바꿔주고요. 자, 그리고 여기도 아무 곳이나 찍고 해가지고 잘 보이는 곳에 표현을 해주는데, 자, 이렇게 표현을 해준 다음에 얘 두 개는 어떻게 한다? 컨트롤 1번 눌러서 여기서 치수 보조선 두 개를 꺼주셔야 된다고 했죠. 그래야 겹치지 않기 때문에 출력을 했을 때 어느 부분 두껍고 가늘고 뭐 그렇게 표현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치수는 이렇게 하나하나 다 넣어주시면 돼요. 치수만.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도 무방하다. 굳이 2400대도로 2400대도로 맞출 필요까지 없다. 자, 이렇게 제출하시면 최종적으로 완성을 하고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틀을 보여드렸는데 이 틀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아요. 도면 해독이 약간 이게 맨날 지금할 때 이렇게 있고 남쪽으로 만드는 방법 들어가다가 틀어져가지고 당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당황하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계단이 한 칸 더 있다고 해서 뭐 더 당황하실 필요도 없고, 내부 주방에 계단 하나 더 있다고 해서 또 당황하실 필요도 없으세요. 그냥 이 높이로 그냥 기준 잡아서 들어가면 되니까
자, 일단은 이렇게 해가지고 문자까지 다 제작을 이 문자까지 다 넣고, 여기 테라스하고 표현을 하고, 창문 2개 표현하고, 그리고 식재까지 표현을 했다면, 최종적으로 합격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끝내도록 하고요. 다음에 제가 이거 이어가지고, 최종본으로 해서 또 출력까지 해가지고 올려드리겠습니다.